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대전 지역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갈수록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강혁 대전시 보건복지국장과 함께 이 대전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그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이라는 점이 참 또 우려스럽거든요. 이게 그 동구의 천동초 사례처럼 그 교내 전파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언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확진 판정받은 환자 중에 한 명이 현재 서구 관저동에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네. 바로 저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실에서 근무했고 학생들을 직접 접촉한 사례는 그런 이력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네. 다만 행정실에 이제 동료 직원들이 6명이 또 있고 예. 또 교내에서 교무실 근무자들이 일부 이제 행정실을 다녀가거나 또 외부에서 다른 어떤 업무차 행정실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그 해당되는 그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자가격리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내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교내 전파를 이제 아직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앞으로 또 그런 검사 결과 여하에 따라서 네. 그 교내 또 다른 전파 여부를 알 수 있겠고요. 현재는 직접적인 이 확진 환자와 교내 학생들과의 접촉은 없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어제 있습니다. 그 동구에서 학생 셋이 감염됐는데 오늘은 그 정반대편에 있는 서구에서도 학생은 아니지만 그 학교 관련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광주는 어제 그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까지 그 등교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현재 대전은 동구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만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단 말이죠.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라는 학부모들의 그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어제 이제 천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충남중학교 뭐 확진자가 나왔던 그 학교에 대해서 그 일원 중심으로 동구 지역에 대해서 유치원, 초, 중학교, 네. 특히 특수학교까지는 전면적인 원격 수업 전환을 했고요. 7월 10일까지. 예.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그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축소해서 그 수업 인원을 조정하는 그런 조치를 교육청에서 어제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게 오늘과 같이 이제 동구에서 서구에 와가지고 또 학생 그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가 아주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 좀 더 넓게 그 범위를 확대해서 전면적인 그 원격 수업 전환이라든가 하는 그런 또 좀 더 강력한 그 또 조치를 해주시기를.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이? 예, 교육청과 협의하고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그 좀 더 확대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그쪽에 그 필요하고 결정을 있습니다. 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에 출연하셨던 전문가가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대전에서 나온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수면 아래 더 이제 확진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또 광주 예를 드는데 광주는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도 이런 조치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현재로서? 네, 우리 시는 일찍이 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네. 그 최근 6월 15일 이후에 그 다단계 방문 판매업을 중심으로 또 그걸 매개로 한 소규모 그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네. 그 발생하면서 그 경보 조치 단계를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해서 네. 조금 더 강력한 그 조치를 그동안 해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생활 속 거리두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지만 거의 2단계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그런 조치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상황에서 그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이 이제 7월 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만료인데 기간 만료 전에 현재 우리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일이나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을 통해서 예. 시민들께 그 우리 시의 어떤 그 대응 체계
네. 어떤 조치에 대한 그 강도를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시민들께 알리는 조만간 나오겠군요. 그렇게 하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 시설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그 집합 금지 명령도 염두에 두신 겁니까? 그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종교 시설 여부를 떠나서 그 만약에 2단계 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제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가 된다면 예. 시설 내 관계없이 예. 모임 인원의 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광주와 예를 들면 비슷해지겠네요. 실내에서 같으면 50인 이상이 예. 모이는 그 모임 뭐 행사든 모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예.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집회라든가 알겠습니다. 그런 모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 어떤 시설 모임의 성격과 관계없이 그런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최초 감염원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골치잖아요. 그 최근 보름 새 확인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저수지 클러스터만 10곳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대전의 상황이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이 대전의 역량만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확진자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그 역학조사입니다. 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상의 접촉자가 누구인지 어느 범위인지 그걸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격리하고 또 검사해서 또 결국은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그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네. 급한 일인데 그런 역학조사는 그동안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이 내려와서 같이 그 역학조사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철수돼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역학조사위원들 더 강화해서 그동안 9개 팀이 30여 명이 그 동원해서 각 그 동선상의 그 주요 그 방문지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CCTV 확인이라든가 그 접촉자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집중적으로 해왔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지금까지 발생된 인원에 대해서는 그 우리 그 가용한 그 역학조사위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예. 앞으로 어떤 또 어떤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네. 또 그 해당되는 그 인력이라든가 자원 동원이라든가 그리고 필요하면 질병관리본부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더 이상 그 확산이 되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하고 그 봉쇄하는 그리고 접촉자를 통해서 우리 방역망 내에 그 추가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는 그런 조치를 좀 더 강화해서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빨리 종식되길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